자, 오늘 사연을 또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외국 생활을 오래 하셔가지고 한글을 잘 못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오래 사셨잖아요. 그래서 한글이 좀 부족한 건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님은 대신에 영어를 엄청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또 있으니까 전혀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분명히 한국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한국에서 직장까지 다녔어요. 그래서 한국말 아주 잘하는데 저한테 존댓말하기 싫어서 영어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굉장히 나쁜 심보죠. 그 존댓말하기 싫어가지고 영어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저는 대꾸를 안 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그게 오히려 나쁜 태도고, 지금 님은 한글이 잘 조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저한테 이렇게 공손하게 글을 쓰셨는데 칭찬받아야 될 일이죠. 그렇죠? 자, 그럼 댓글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학 고수님, 미국 대학 학부 휴학생입니다. 최근에 고수님 채널을 알게 됐는데 정주행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캄보디아에서 공부, 성적이랑 미국 수능 시험 등을 좀 안 좋게 봐서 미국 2년제로 갔다가 미국 명문 공대로 컴퓨터 사이언스로 편입을 해서 다니고 있다고 하죠. 정말 5월 당시만 해도 제가 2년 동안 참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고수님 영상을 본 후 저의 추천서를 써주는 교수님 중 그 본인이 붙은 그 학교 나오신 분이 하드 캐리 하셨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추천서를 받을 때 본인이 랭킹 한 52 정도 학교를 갖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 출신한테 추천서를 받는 게 최고입니다. 뭐 괜히 욕심 부려가지고 랭킹 1위 하는 데에서 추천서를 받고 싶다, 별 소용 없습니다. 미국은 학벌 사회가 아니라니까요. 핏이에요, 핏. 근데 그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교 출신한테 추천서 받는 게 굉장히 좋은 핏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한 15위 정도 하는 학교가 있다고 쳐봐요. 거길 가고 싶어요. 그러면 딱 그 학교 나온 사람이 추천서를 써준다고 해봐요. 그러면 랭킹 1위 나온 교수님이나 랭킹 100위 나온 교수님이 써준 추천서는 오히려 핏이 먼 거예요. 같은 학교 나온 사람들이 그 학교가 뭘 연구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괜찮다라고 추천해 준 거기 때문에 핏이 굉장히 좋은 핏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추천서를 누가 써주냐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 계속 고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미국 회사 한국 지사를 들었을 때 제가 잠시 한국에 있는 동안 그쪽 회사들의 인턴십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씁쓸하게 듭니다. 예, 그게 좋아요. 근데 한국에 있는 동안 미국 회사 한국 지사 다니면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이미 시간이 지나버린 거는 뭐 그냥 마음을 비우세요. 어쩔 수 없죠 뭐. 자,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한 개 있는데, 제가 버지니아 쪽에 살다가 인맥이 하나 생겨서 캄보디아 교육부 밑에서 잠시 2달 정도 인턴을 하면서 교육이랑 방송 그리고 정부 일에 관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단지 가장 걱정인 게 컴퓨터에 관한 일이 아니다 보니 참 유익한 경험이면서 과연 이것을 훗날 대학원이든 회사의 레주메에서 어떤 임팩트가 있을지 궁금했으면서 주변에 전혀 물어볼 사람이 없었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고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봉사활동 했던 거 얘기해 드릴게요.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환경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한국에서 학부 다닐 때죠. 그 환경단체는 일본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같이 뭐 협력 프로젝트를 하는 환경단체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적인 어떤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저는 이제 뭐 제가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거기 간 건 아니었고, 원래 환경 문제는 다 정치가 배후에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갔었던 이유는, 일단 랜덤으로 학교에서 저희는 학부 때 봉사활동 막 하라 그래가지고 봉사활동 몇 시간 되면은 1학점을 줬거든요. 학점 따려고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마침 자리가 있어서 그런 거고 아무 생각 없이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 갔는데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 있어요. 막 직접 막 환경 일을 하면서 막 밖에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일도 있지만 제가 그때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알기 때문에 일본과 관련된 일본어 문서들을 초벌 번역해 주는 것도 봉사활동을 해주는 거예요. 당시 제가 좀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맡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쪽 분야 일본어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본어를 조금만 번역해줘도 저한테 쉽게 학점을 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했었죠. 어떻게 했냐면 그 서류 문서를 받아다가 뭐 별거 있습니까? 사전 돌려가면서 단어 명사는 일본어나 한국어 명사나 똑같은 걸 쓰는 거 알고 있어요. 그게 일제시대의 영향도 있고 원래 한국이 그러니까 뭐 조선이 일본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도 있고 두 나라가 역사적으로 좀 가깝기 때문에 쓰는 단어가 동일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도서관 물론 발음은 다르죠. 발음은 다르지만 도서관이라는 그 한문이 똑같은 걸 써요. 그러니까 일본어로 뭐 도서관에 갔다 하면은 그 일본어 한문 명사가 굉장히 한국 사람이 한문을 조금만 할 줄 알면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됩니다. 초벌 번역. 그리고 모르는 단어는 뭐 일본어 5편인 간지 사전 찾아가지고 그렇게 초벌 번역해서 줬던 그런 거였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거 가지고 그 방학 때 잠깐 뭐 한 2주인가 3주가 했었나? 그 봉사활동 한 거 가지고 한동안 미국 와서 계속 우려먹었습니다. 왜냐면 미국 이공계에서 일본의 첨단 부품을 사다가 뭐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본어를 할 줄 알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일본어 잘하지 않아도 돼요. 혼자 미국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혼자 뭐 도쿄의 하네다 공항, 나리타 공항에 혼자 갈 수 있다. 공항에서 회사까지 혼자 지하철 타고 찾아갈 수 있다. 이거 엄청나게 좋은 핏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게 이력서에 쓰면 돼요. 일본어 무슨 단체에서 뭐 봉사활동 했었다 하면서 좀 있어 보이게 쓰면 되죠. 뭐 일본어, 한국어 번역을 했었다. 그래서 일본어로 된 기술 문서를 읽는 것이 가능하다. 완전 잭팟이죠. 미국에서 이공계에서 이런 잭팟은 아주 되게 좋은 핏이에요. 마찬가지로 님도 지금 제가 정확히 뭘 했는지 모르지만 잘 찾아보면 캄보디아와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했었던 일과 뭔가 이런 아시아의 이런 매니지먼트를 했었던 걸로 잘 포장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시아에 있으면서 아시아의 조직들에서 뭔가 그런 매니지먼트를 경험했었다로 잘 포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찾아보시면 캄보디아랑 어떤 할 수 있는 연관성을 찾아야 돼요. 열심히 찾아보세요. 본인이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제가 찾았던 것처럼. 제가 당시 환경단체에서 봉사활동했을 때는 이걸 나중에 어디다가 경력을 쓰지? 라고 생각했지만 또 찾고 끼워 맞추면 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쪽으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컴퓨터 사이언스잖아요. 컴퓨터 사이언스는 요즘 트렌드가 어떠냐면 미국에서 핵심 알고리즘을 개발합니다. 미국에서 핵심 라이브러리를 개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이 그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하는 건 다 노가다잖아요. 해봐서 아시잖아요. 어서 다운로드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거 그냥 인클루드 해가지고 그리고 그냥 인터넷 서치 해가지고 그냥 샘플 코드 찾아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한국 개발자들 다 이렇게 살아요. 미국산 프로그래밍 랭귀지 다운받고 라이브러리 다 미국에서 다운받은 다음에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나온 소스 코드 다 찾아가지고 그거 조립해가지고 한국에서 막 소프트웨어 만들어 팔아먹잖아요. 이게 한국 개발자잖아요. 근데 이것처럼 이제 핵심 알고리즘 미국에서 나오고
이제 미국 아닌 데 있는 국가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뜨는 게 인도나 아시아의 이런 인구가 많고 인건비가 싼 나라에다가 이런 일들을 다 맡겨요. 그러니까 한국 프로그래머들이 앞으로 비전이 없는 거예요. 미국 라이브러리 다운받아가지고 그거 인터넷에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개발자들은 이제 경쟁력이 없어요. 왜냐면 인건비 더 싼 그런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하청을 맡고 있는데 이제 한국 더 경쟁력이 없죠.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더욱더 발전할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 이렇게 뭔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청하고 뭐 이런 것들, 특히 아시아에 좀 인건비 싼 나라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걸 찾아가지고 좀 그런 쪽으로 포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의 이런 나라들과 매니지먼트를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 이렇게 잘 이렇게 경력을 잘 포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언젠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국이라고 하죠. 이런 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 나라들이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있지만 사실 인건비 같은 거는 진짜 괜찮은 거죠. 어차피 핵심 기술은 선진국에서 만들어지고 그거를 가지고 단순 뭐 짜집기 해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는 거는 아주 저렴한 인건비만 있으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거는 머릿수 많고 인건비 싼데 그런 국가에서 찾는 게 최고예요. 그런 거 앞으로 아시아에서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앞으로 미국 엔지니어들은 더더욱 핵심만 더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될 거기 때문에 이 추세를 잘 이용해서 그런 걸 하는 회사를 잘 고르고 그런 데다가 경력을 잘 어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일본이 보니까 미국 이공계에서 특히 반도체 쪽은 핵심 특허는 다 미국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소재는 다 일본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아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삶에서. 그죠? 그 다음에 조립은 다 대만이나 이런 데다가 다 조립을 맡기고 그렇게 하는 추세죠, 반도체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님이 하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이 서플라이 체인이 어떻게 가는지를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달에 군입대를 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자, 이제 군대에 있는 동안 제가 추천을 드리면, 요즘 뭐 한국 군대 가시는 거죠. 한국 시민권자셔서 그러니까 미국 학부 휴학하고 한국 군대 가시는 것 같은데, 한국에 들어갈 때 요즘 한국 군대가 휴대폰이 돼요. 휴대폰이 되니까 휴대폰에서 다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놀지 마시고 이 휴대폰으로 계속 정보를 컬렉션 하세요. 유학갈 정보, 미국 테크놀로지 정보. 한국말로 된 자료는 보지 마시고요. 영어 잘하시니까 영어 위주로. 그리고 지금 님의 한글 수준으로 봐서 영어를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채널을 뛰어넘으셔서 미국 영어로 하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런 대학원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데도 가서 잘 들어보시고 오히려 그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 뉴스는 좀 잘 보지 마시고 미국 뉴스 위주로, 미국 테크 뉴스나 미국 테크 유튜버 위주로 많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추천드리는 건 님의 폰이 폰에다가 파이썬 개발 도구를 깔 수 있어요. 그 인터넷 잘 찾아보시면 스마트폰에 파이썬 개발 도구 깔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거 깔아가지고 들어가시면 군대에서 노트북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휴대폰에다가 파이썬 프로그래밍 개발 환경 깔고 들어가셔가지고 군대에서 시간 되실 때 프로그래밍 해보세요. 파이썬 코딩을 스마트폰으로 하시면서 계속 코딩 감각을 잊지 말고, 그리고 군대에서 뭐 필요한 것들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 예를 들면 뭐 본인 삶에 필요한 스케줄러 같은 거 파이썬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렇게 계속 코딩 감각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